이 사기꾼들아! 내 놈들이 내 식당을 망치려고 하는 거지? 여러분, 이 사람들 음식 절대 먹지 마세요. 쥐똥을 넣어 만든다고요. 화가 나 격앙된 목소리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소리치는 한 중국인은 급기야 배를 까더니 이 새끼들이 감히 날 음해하려고 해. 내가 그랬다는 증거 가져와. 증거! 하면서 미국 번화가 길거리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는데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저희 감동택배가 해드리는 빠른 번개 배송으로 재미있고 훈훈한 사연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브루클린에서 작은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계 미국인 브라이언입니다. 요즘 저는 인생이 참 더덥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제 작은 브런치 레스토랑이 브루클린에서 제법 잘 나가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어요. 렌트비는커녕 대출금 이자도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41살의 나이에 모든 걸 잃을 위기에 처하다니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죠. 브라이언, 이번 달 매출은 어때요? 아내 사라의 물음에 저는 한숨만 내쉬었어요. 답할 말이 없었거든요. 우리 부부의 전 재산을 털어 시작한 이 레스토랑 브라이언스 브런치가 이제는 폐업 직전까지 몰렸다는 걸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우리 아이리스만 건강해지면 돼요. 사라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 딸 아이리스는 9살인데 그 어린 나이에 희귀병과 싸우고 있었죠. 병원비는 천문학적으로 불어나고 있었고 보험으로도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사라는 아이리스의 병간호로 레스토랑 일을 도울 수 없게 되었고 저 혼자서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아이리스는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었어요. 이 병은 관절에 염증이 생겨 통증과 부종을 일으키는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고 때로는 입원 치료도 해야 해서 의료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었죠. 9월 17일 밤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마음에 나쁜 생각을 애써 지우기 위해 넷플릭스를 틀었어요. 그때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이 눈에 들어왔죠. 다양한 요리사들의 대결 이야기였어요. 첫 화부터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제야의 고수 흑수저 80인이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 셰프 백수저 20인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모습이 너무나 흥미진진했어요. 특히 2화에서 소박한 식판에 한 상을 차린 급식 요리사의 모습이 제 마음을 울렸어요. 그 요리사의 열정과 창의성, 그리고 그 음식을 아이들에게 맛있게 먹이고 싶다는 따뜻한 애정이 화면을 통해 전해져 왔죠.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리사 급식대가입니다. 육개장에 매실청으로 이제 소스를 만들어가지고 수육하고 곁들여 먹으면은 아이들은 새우젓에다가 이런 거는 별로 안 좋아하니까. 네. 이렇게 백군 안에 네. 자신만의 시그니처 요리를 완성하는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래, 이거야. 갑자기 떠오른 아이디어에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우리 레스토랑에 전통 한식 메뉴를 추가하는 거예요. 브루클린에는 한식당이 많지 않았고 건강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흑백 요리사의 심사위원인 백종원의 말이 제 귀에 맴돌았어요. 오로지 맛으로 보겠다. 그래요. 저도 오직 맛으로 승부를 걸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죠. 저는 한국계 미국인이지만 한국 요리 경험이 전무했어요. 어릴 적 어머니가 해주신 된장찌개와 불고기 맛은 기억나지만 그걸 어떻게 만드는지는 전혀 몰랐죠. 그래도 포기할 순 없었어요. 흑백 요리사의 참가자들처럼 저도 도전해보고 싶었거든요. 흑백 요리사를 본 후 저는 전통 한식 메뉴를 추가하기로 결심했답니다. 하지만 막상 시작하려니 한국 요리 경험이 전무한 저로서는 극도의 불안감이 밀려왔죠.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유튜브로 독학을 시작했습니다. 밤새도록 한식 레시피 영상을 보며 연습했죠. 특히 미국에 오기 전 어릴 때 어머니가 해주신 된장찌개와 불고기 맛을 기억해내려 애썼어요. 하지만 5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정확한 레시피를 알 길이 없어 안타까웠죠. 엄마가 어떻게 하셨더라? 흐릿한 기억을 더듬으며 중얼거렸어요. 첫 시도는 참담했습니다. 된장찌개는 너무 짜고 비린내가 났으며 불고기는 고기가 질겨 씹기 힘들었죠. 비빔밥은
밥이 질어 모양새가 엉망이었고요. 실패를 거듭할수록 자신감은 바닥을 쳤어요. 이래서야 손님들께 내놓을 수가 없겠어. 한숨을 내쉬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다음 달에 문을 닫을 수 있었기에 시간이 없던 저는 최고의 집중력으로 레시피를 연구하고 연습했죠. 된장찌개의 간을 맞추는 법, 불고기 양념의 비율, 비빔밥에 고슬고슬한 밥을 짓는 방법 등을 하나씩 익혀나갔어요. 실패할 때마다 더 열심히 노력했죠. 브라이언, 괜찮아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사라가 위로해줬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했어요. 다음 날 대담한 계획을 세웠어요. 흑백 요리사처럼 레스토랑 앞에서 즉석 한식 시식회와 메뉴 투표 이벤트를 열기로 한 거죠. 이게 우리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결심했어요. 시식회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과연 손님들이 제 한식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 도전이 성공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죠. 하지만 가족의 생계가 걸린 이판사판인 이 상황에 도전을 멈출 수는 없었어요. 아빠, 힘내세요. 아빠가 최고예요.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아이리스가 저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다짐했죠.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우리 가족을 위해, 그리고 어쩌면 제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도요. 시식회 준비를 하면서 저는 계속해서 레시피를 연구하고 개선했어요. 밤을 새워가며 요리를 연습했죠. 한식의 깊은 맛을 내기 위해 재료 선택에도 심혈을 기울였어요. 브루클린 곳곳을 돌아다니며 최상의 재료를 찾았죠. 이번엔 꼭 성공할 거예요. 사라에게 말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시식회 전날 저는 마지막으로 모든 준비를 점검했어요. 재료, 조리 도구, 시식 테이블, 투표 용지까지 꼼꼼히 확인했죠. 긴장감과 기대감이 교차하는 가운데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되겠지. 저는 이렇게 모든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운명이 저를 비웃기라도 하듯 예상치 못한 난관이 찾아왔죠. 저녁 무렵 식재료 공급업체에서 전화가 왔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저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기에 충분했죠. 브라이언 씨, 정말 죄송합니다. 내일 아침으로 예정된 재료 배송을 취소해야 할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어떻게 이제 와서 이유가 뭔가요? 허리케인과 태풍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물량 부족으로 정말 죄송합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모든 게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죠. 그동안의 노력, 희망, 그리고 가족을 위한 마지막 기회까지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이 늦은 시간에 어디서 재료를 구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브루클린 끝자락에 있는 24시간 한인 마트. 그곳이라면 어떻게든 필요한 재료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여보, 나 잠깐 다녀올게요. 사라에게 말하고 서둘러 집을 나섰어요. 9시쯤에 브루클린 거리는 조용했어요. 차를 몰고 가면서 저는 계속해서 마음을 다잡으려 노력했죠. 괜찮아. 아직 끝난 게 아니야. 포기하지 마. 하지만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한인마트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제 인생의 가장 큰 도전이 시작되는 거죠. 마트 안을 돌아다니며 필요한 재료들을 하나둘 장바구니에 담았어요. 된장, 고추장, 각종 채소들. 하지만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었죠. 제가 알고 있는 레시피로는 흑백 요리사에서 본 것 같은 깊은 맛을 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어요. 그때였어요. 젊은이, 무슨 고민이 있어 보이네요. 깊은 주름이 잡힌 얼굴의 노인 한 분이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한국어로 말씀하셨지만 다행히 저는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 있었죠. 아, 네. 한식을 만들려고 하는데 뭔가 부족한 것 같아서요.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최 셰프라고 합니다. 은퇴한 한식 요리사죠. 무슨 요리를 하려고 하시나요? 저는 갑자기 신이 그분을 저에게 보내주신 것 같은 한 줄기 빛을 느꼈습니다. 그분께 제 상황을 설명드렸어요. 레스토랑의 위기, 딸의 병, 그리고 한식으로 새로운 도전을 하려는 제 계획까지. 최 셰프는 제 이야기를 듣고 깊은 감동을 받으신 듯 했어요. 젊은이, 당신의 이야기에 감동받았소.
내가 도와주겠소. 최 셰프의 말씀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시간이 없어서. 최 셰프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바로 요리를 해봅시다. 마트 주인과 이야기해 볼게요. 최 셰프는 마트 주인에게 다가가셨어요. 두 분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니 꽤 친숙해 보였죠. 김 사장, 오랜만이야. 주방 좀 잠깐 써도 될까? 김 사장님은 최 셰프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셨어요. 최 선배,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야? 여기 이 청년을 좀 도와줘야 해서 말이야. 한식 좀 가르쳐 주려고. 김 사장님은 저를 힐끗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 그래? 최 선배가 그러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주방 써. 난 괜찮아. 나중에 알고 보니 최 셰프와 김 사장님은 옛날에 같은 한식당에서 일하셨던 선후배 사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주방을 빌릴 수 있었던 거죠.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김 사장님께 고개를 숙여 인사드렸어요. 그렇게 우리는 마트 한쪽에 있는 작은 주방에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최 셰프는 먼저 강된장 쌈밥을 만들기 시작하셨어요. 보세요. 된장에 약간의 고추장을 섞고 다진 마늘과 참기름을 넣어 풍미를 더해요. 그분의 손놀림을 유심히 지켜보며 저도 따라했어요. 냄새만으로도 입에 침이 고였죠. 자, 이제 데친 호박잎과 케이리페 밥과 강된장, 그리고 불고기를 넣어 싸보세요. 제가 만든 쌈을 최 셰프께서 맛보셨어요. 나쁘지 않네요. 하지만 강된장에 설탕을 조금 더 넣어보세요. 미국인들 입맛에 맞을 거예요. 그 조언대로 했더니 정말 맛이 더 좋아졌어요. 저도 놀랄 정도로요. 다음은 한식 정식이었어요. 최 셰프는 된장국을 끓이며 설명해 주셨어요. 된장국의 비결은 육수예요. 멸치와 다시마로 우려낸 육수에 된장을 풀어야 깊은 맛이 나죠. 반찬도 하나씩 만들어가면서 최 셰프는 계속 조언을 해주셨어요. 시금치 나물은 살짝만 묻혀야 해요. 너무 오래 묻히면 맛이 없어져요. 마지막으로 감자전을 만들었어요. 감자를 갈아서 반죽에 넣으면 바삭하면서도 쫄깃한 식감이 나요. 여기에 새우를 구워 올리고 계란 노른자를 가운데 넣어 살짝만 익힐 거예요. 마지막에 눈꽃 같은 치즈를 뿌리면 퓨전 스타일의 새우 감자전이 되죠. 요리가 다 완성되자 우리는 함께 맛을 봤어요.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맛있었어요. 최 셰프님,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맛있는 한식을 제가 만들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아요. 최 셰프는 미소를 지으셨어요. 요리의 비결은 정성이에요. 당신의 가족을 생각하며 만든 요리니 맛이 없을 리가 없죠. 그 말씀에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보답은 필요 없어요. 대신 이 레시피들을 잘 기억하고 열심히 연습해 보세요. 그리고 시식회에서 꼭 성공하기를 바랄게요. 마트를 나서며 저는 새로운 희망을 품었어요. 이제 자신감이 생겼고 맛있는 한식을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와 사라에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그녀의 눈에도 희망의 빛이 돌아오는 걸 볼 수 있었죠. 브라이언, 우리가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여보. 우리 함께 이겨낼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최 셰프님께 배운 대로 요리 연습을 시작했어요. 강된장 쌈밥, 한식 정식, 퓨전 새우 감자전, 하나씩 만들어가며 저는 점점 자신감을 얻었죠. 아침이 밝아올 무렵, 저는 마지막 점검을 마쳤어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시식회의 성공을 위해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자, 이제 시작이다. 깊은 숨을 내쉬며 저는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의 시식회가 우리 가족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시식회 당일 새벽 4시부터 저는 레스토랑에서 분주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밤새 잠을 설쳤지만 아드레날린이 온몸을 달리는 듯했어요. 이 시식회가 우리 가족의 운명을 결정할 거라는 생각에 손이 떨렸지만 최선을 다하기로 마음먹었죠. 브라이언, 힘내요. 우리가 함께 해낼 거예요. 사라가 따뜻한 커피를 건네며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준비한 3가지 메뉴를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함께 곁들여 마실 시원한 막걸리도 최 셰프님께 추천받아 준비했습니다. 각 요리에 우리 가족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오전 11시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놀랍게도 문 앞에는 이미 30여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인스타그램을 통해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죠. 첫 번째로 선보인 강된장 쌈밥은 즉각적인 반응을 얻었어요. 호박잎과 케일잎에 강된장과 불고기를 넣어 만든 이 핑거푸드는 특히 젊은 손님들에게 인기였죠. 와, 이거 정말 독특해요. 한국 음식인데 이렇게 현대적일 줄 몰랐어요. 한 여성 손님이 감탄했어요. 한식 정식도 큰 호응을 얻었어요. 급식판에서 차가 난 아이디어가 미국인들에게 신선하게 다가간 것 같았죠. 이렇게 다양한 맛을 한 번에 경험할 수 있다니 놀라워요. 특히 된장국이 정말 맛있어요. 한 중년 남성이 말했어요. 퓨전 새우감자전은 대박이었어요. 감자를 갈아 넣어 바삭하면서도 쫄깃한 식감. 그 위에 올린 새우와 눈꽃 치즈의 조화가 손님들을 매료시켰죠. 시원한 막걸리는 이 모든 음식들과 훌륭한 조화를 이뤘습니다. 특유의 청량감과 부드러운 맛이 미국인들의 입맛에도 잘 맞는 듯 했어요. 하지만 이 기쁨도 잠시였어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오후 5시경. 강된장 쌈밥과 퓨전 새우 감자전의 재료가 다 떨어진 거예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이를 기회로 삼기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인기 메뉴인 강된장 쌈밥과 퓨전 새우 감자전이 품절되었습니다. 내일 다시 준비해 놓겠습니다. 오늘 못 드신 분들은 내일 꼭 와주세요. 이 소식을 들은 손님들 사이에서 아쉬움의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죠. 사람들은 SNS에 꼭 먹어봐야 할 맛집이라며 저희 가게를 소개하기 시작했고 다음 날을 기약하며 돌아가는 손님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차장에서 자주 트러블이 발생하더니 손님들이 식사 도중 갑자기 차를 옮겨야 한다며 나가는 일이 잦아졌어요. 처음엔 단순한 해프닝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님들은 식사를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불편해하셨고 저희도 계속해서 영업에 차질이 생겼어요. 시식회 넷째 날,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침부터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타나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20분 간격으로 나타났고 주문을 하고는 음식을 거의 먹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더 이상한 건 그날 오후부터 손님들이 갑자기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SNS에는 우리 음식에 대한 악평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심지어 위생 문제를 제기하는 글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글을 쓴 사람들의 계정을 살펴보니 대부분 최근에 만들어진 것들이었어요. 이상하네요, 사장님. 뭔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직원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저도 동의했어요. 이건 분명 누군가의 계획적인 방해 공작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시식회 마지막 날,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식재료 공급업체에서 갑자기 거래를 중단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사라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너무 빠르게 그리고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최 셰프님이었습니다. 브라이언, 큰일 났어요. 당신에게 꼭 할 얘기가 있습니다. 최 셰프의 표정은 심각해 보였어요. 그의 말을 듣고 나서야 저는 이 모든 일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최 셰프의 경고 이후 저는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우리 레스토랑 맞은편에 있던 중국 레스토랑 사장인 미스터 왕이 방해의 주인공이었는데 그 방해가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죠. 브라이언, 이대로 가다간 당신 가게가 망할 거예요. 우리가 증거를 잡아야 해요. 최 셰프의 조언대로 우리는 레스토랑 곳곳에 CCTV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죠. 다음 날 예상대로 의심스러운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음식에 대해 과도하게 불평했고 심지어 몰래 이상한 물질을 음식에 섞으려는 장면까지 포착되었어요. 잡았다. 증거를 확보한 우리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미스터 왕과 그의 일당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대응을 예상이라도 한 듯 더욱 교묘한 방법으로 저희를 압박해 왔어요. 주변 상인들을 선동해 시식회 중단을 요구하게 만들었고
심지어 위생당국에 허위 제보를 넣어 불시 점검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순간 저는 절망했어요. 하지만 그때 최 셰프가 놀라운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브라이언, 미스터 왕이 당신의 식당을 방해한 게 확실해요. 그저께 새로운 파트타임 서빙 직원이 그의 조카라는 걸 알았다고요. 최 셰프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제서야 지난 며칠간의 이상한 일들이 모두 설명이 되더군요. 우리는 즉시 그 직원을 대면하여 추궁했고 결국 그는 모든 것을 실토했습니다. 미스터 왕이 이 지역의 모든 식당을 장악하려 한다는 사실, 그리고 제 식당의 성공이 그의 계획에 큰 위협이 된다는 것까지요. 그날 오후 우리 레스토랑 앞은 평소와 다름없이 북적였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죠. 고개를 들어 길 건너를 바라보니 미스터 왕이 자기 음식점 앞에 버티고 서서 우리 가게를 험상궂게 노려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에서 도끼가 느껴졌죠. 최 셰프와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우리는 길을 건너 미스터 왕에게 다가갔습니다. 미스터 왕,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가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러자 미스터 왕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다가 갑자기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이 사기꾼들아! 내 놈들이 내 식당을 망치려고 하는 거지? 여러분! 그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소리쳤어요. 이 사람들 음식 절대 먹지 마세요! 쥐똥을 넣어 만든다고!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미스터 왕은 점점 더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내가 왜 그런 짓을 해야 하지? 이건 다 날 음해하려는 거야! 배를 까고 해보자고! 누가 옳은지 두고 보자고! 그때 미스터 왕의 아내가 가게에서 뛰어나왔어요. 그녀는 중국어로 뭐라고 고함을 지르더니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욕설을 퍼부었어요. 상황이 점점 더 험악해져 갔습니다. 구경꾼들이 늘어나고 일부는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최 셰프가 차분하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죠. 여러분, 잠깐만 주목해 주세요. 최 셰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미스터 왕이 어떤 사람인지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태블릿을 들어 올리자 화면에 미스터 왕의 조카가 서빙하기 전에 어떤 액체가 든 병 뚜껑을 열더니 음식에 뭔가를 섞으려고 시도하는 영상이 나왔어요. 다행히 매니저가 가까이 오자 다시 그 병을 주머니에 넣더군요. 이어서 미스터 왕이 조카에게 지시하는 음성 파일과 우리와 대면하면서 그가 미스터 왕의 조카이고 미스터 왕의 계략을 고백한 내용도 재생되었죠. 순간 주변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미스터 왕의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입에서 웅얼거리는 소리만 나올 뿐이었어요. 이건 조작이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힘이 없었죠. 구경꾼들 사이에서 술렁거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이는 저런 나쁜 놈 하고 소리쳤고 할 게 없어서 사람 먹는 거에 장난질을 쳐? 라며 다른 이들도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죠. 미스터 왕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비틀거리며 자기 가게로 들어갔어요. 그의 아내도 당황한 듯 뒤따라 들어갔죠. 그날 이후 미스터 왕의 식당은 문을 열지 않았어요. 며칠 뒤 우리는 그가 한밤중에 가게의 물건들을 빼내고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소문을 들었죠. 미스터 왕의 비열한 행동이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오히려 우리 레스토랑은 더 큰 주목을 받게 되었어요. 정의가 승리한 이야기에 사람들은 감동받았고 우리 음식의 진정성에 더 큰 관심을 보였죠. 열흘 만에 저희 레스토랑은 예약 전쟁이 벌어질 정도로 인기 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특히 점심 한식 정식은 대박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첫 수익금으로 아이리스의 치료비 일부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더 놀라운 일은 그 후에 일어났어요. 저희 가족의 이야기를 들은 한인 커뮤니티에서 모금을 시작한 거예요. 단 일주일 만에 아이리스의 치료비 전액이 모였습니다. 이 모든 일을 겪으며 저와 사라는 큰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는 한국에 대한 은혜를 평생 갚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영화 같은 일들이 단 2주 만에 일어난 것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일정이 끝나갈 무렵 저는 주방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줄을 서서 기다리는 손님들, 활기찬 직원들, 그리고 건강해질 우리 딸 아이리스가 엄마와 함께 환하게 웃는 모습까지. 여보, 정말 고생 많았어요. 정말 꿈만 같아요. 사라가 제 옆에 와 서며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이 저와 가족의 인생을 어둠 속에서 다시 빛으로 꺼내주다니 감사하고 믿기지 않는 마음뿐이었어요. 흑백 요리사를 보지 않았다면 저는 아직도 그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에 머물러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우리 가게는 다시 빛을 내기 시작했고 아이리스의 치료도 가능해졌죠. 주방으로 돌아가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흑백 요리사에서 본 그 열정 넘치는 요리사들처럼 저도 이제 제 길을 걸어갈 거예요. 한식의 매력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제 요리를 통해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거죠. 자, 이제 진짜 시작이다. 저는 중얼거렸어요. 앞으로도 힘든 일이 많겠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제 안에 한식에 대한 열정이 타오르고 있고 가족과 커뮤니티의 지지가 있으니까요. 흑백 요리사는 단순한 TV 프로그램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게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해준 나침반이었죠. 앞으로 어떤 고된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이제 브루클린의 진정한 한식의 맛을 알릴 시간입니다. 그리고 빨리 다음 화가 기다려지는 것은 저뿐만이 아니죠. 하하,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브라이언의 레스토랑이 앞으로 더 대박나고 아이리스가 깨끗하게 완치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선물 같은 따뜻한 사연을 배달해드리는 감동택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부탁드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